사각의 당구대에서 펼쳐지는 짜릿한 승부. 미묘한 각도 차이도 영향을 받는 공의 궤적. 그래서 우리는 당구를 과학의 스포츠라 부른다. 접촉 시간 0.001초. 순간 속도 시속 30km. 그로 인한 마찰열은 섭씨 250도. 치밀한 분자 구조를 갖는 당구공은 수많은 충돌 또한 견뎌야 하기에 파손 하중이 무려 5톤에 달한다. 당구공 제조 공정은 평틀 주조부터 연마 광택까지 총 13단계. 공 하나를 만드는 데에 최소 23일이나 걸린다. 과학 없인 불가능한 당구공 제조 분야에서 오랜 기간 세계 시장을 독점해온 벨기에의 한 제조사. 여기 그 아성에 겁없이 도전하는 국내 한 중소기업이 있다. 기술이 전무했던 상황에서 세계 최고 당구공에 당당히 도전장을 던진 메이드 인 코리아 명품 당구공을 만들기까지. 수많은 변수를 헤쳐나가는 당구 경기처럼 공 하나에 인생을 건 중소기업인의 집념 스토리가 지금부터 펼쳐진다. 태양왕이라 일컫는 루이 14세. 그리고 그가 즐겼다는 당구. 고대 이집트의 여왕 클레오파트라 또한 당구와 관련된 기록이 전해진다. 귀족 스포츠답게 국내에 상륙했던 것도 조선의 왕실. 대한제국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시절 당구대가 창덕궁 인정전 동행각에 설치됐는데 당시 명칭은 옥돌로 만들었다 하여 옥돌대였다. 기록에 전하는 순종의 당구 실력은 6, 70 내외. 지금으로 치면 150점 이상으로 상당한 수준이 아니었을까 짐작되지만 어디까지나 기록에 의한 추정일 뿐. 1909년 이때 이제 그 창덕궁의 당구대가 2대 들어왔는데 엄밀히 말하면은 그때부터 당구를 치기 시작했다라고 하거든요. 당구가 도입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왕실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 스포츠로 이 각인이 됐었던 것 같아요. 연대로 접어들며 자연스레 서민 스포츠로 자리를 잡은 당구는 1980년대 들어 놀이문화의 백미로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았다. 나이스! 그러나 담배 연기 자욱한 공간에서 장시간 게임에 몰두하는 젊은이들이 곱게 보일 리 없었고 걸핏하면 내기로 인한 싸움으로 번져 폭력의 온상으로 당구장이 지목되던 시절도 있었다. 1980년대만 해도 이 당구는 담배 연기 가득한 남성들만의 전유물로 여겨졌었죠. 그리고 영화나 이 드라마에서 당구가 폭력과 범죄의 온상인 것처럼 이렇게 많이 묘사가 됐었어요. 한 당구 300점 치면 딸도 주지 마라. 이런 그 말도 있듯이 아주 당구는 부정적인 이미지였습니다. 부담 없이 여가 시간을 즐길 수 있어 주머니가 가벼운 청춘들에게 더없이 고마웠던 놀이가 당구였고 시간에 쫓겨 허겁지겁 먹어야 했던 짜장면까지도 당구장에서 먹어야 제일 맛있다는 속설까지 만들어냈을 정도다. 우리도 태양으로 가자. 이 땅의 여느 청춘처럼 당구의 매력에 빠져 살았던 한 남자가 있었다. 당구가 너무 좋아 23세 나이에 클럽을 직접 운영하며 프로 선수로까지 활약했던 김종희 대표. 남부럽지 않은 평탄한 삶을 살아왔지만 당구용품 제조업에 뛰어들면서 한때 험난한 가시밭길을 걸어야만 했다. 당구를 알고부터 김종희의 머릿속에는 온통 한 생각뿐이었다. 집안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당구의 길로 들어선 그는
직접 클럽을 운영하며 선수로도 활약했던 대한민국 당구 프로 1세대였다. 당구가 뭐 남들보다는 좀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당구 안에서 그냥 확 묻혀버리고 싶은 마음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큰 클럽을 한 3개씩 운영하고 이랬었죠.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클럽을 운영했던 김종희는 외국 선수들을 초청해 국제대회를 열 정도로 당구에 대한 열정 또한 대단했지만 오히려 해외 유명 선수들을 직접 만나면서 선수 생활에 의의를 갖게 됐다. 당구 선수에겐 화려한 미래나 뚜렷한 비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절감한 것. 그는 결국 사업에 눈을 돌리기로 결심했다.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는 당구와 관련한 무역업을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세계적인 당구 용품을 수입 판매하다 보니 자신의 손으로 직접 만들고 싶다는 강한 의지가 샘솟았다. 그 당시 무역을 하면서 이제 외국의 유명한 그 테이블 메이커들의 공장도 견학할 기회들도 많이 있었고, 또 방문하면서 이제 그 당구대의 장단점들도 좀 어느 정도 많이 알게 됐어요. 아무래도 유럽의 좋은 제품들에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직접 한번 해보자. 오로지 세계에서 인정받는 좋은 당구대를 우리 기술로 만들겠다는 열정 하나였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가족들에게조차 밝히지 않고 공장에 틀어박혀 3개월을 씨름한 결과 마침내 첫 번째 결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저는 3개월 동안 당구대를 만드는지 몰랐어요. 어느 날 저를 데리고 컴컴한 지하로 이렇게 계단을 타고 내려가는데 이게 뭐지? 그런데 이렇게 무슨 테이블보 같은 게 씌워져 있었고 그걸 딱 걷어내는데 당구대였어요. 무작정 뛰어들었던 제조업. 선수로 활약했던 자신의 경험과 해외 제품을 수입하며 쌓은 안목을 10분 살린 덕분이었을까. 7세트요. 김종희표 당구대는 주문이 이어지며 당시 국내 시장에 적지 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나무를 잘 만들고 쇠를 잘 만들고 이런 부분의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선수로서 당구를 칠 수 있고 피드백을 본인 스스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조건이었고, 자신감을 얻은 김 대표는 자금과 시설 면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며 사업 규모를 확대해 나갔다.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었을까? 1년여 승승장구하던 호시절이 가고 위기의 먹구름이 짙게 몰려왔다. 당구의 인기가 급격히 떨어진 것. 당구 산업이 위기에 빠진 원인은 다름 아닌 PC방 때문이었다. 1998년 국내에 출시된 스타크래프트를 비롯 본격적인 PC 게임들이 앞다퉈 등장하게 되면서 하루가 멀다고 PC방이 늘어났던 것. 당구장으로 향하던 발길은 PC방 앞으로 문전성시를 이뤘고 창업을 계획했던 이들 역시 PC방으로 업종을 변경하곤 했다. 그때 이제 저는 공장을 설립을 하고 기계 설비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다 해놓은 상태에 직원들도 많이 고용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였는데, PC방이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그 게임을 많이들 하고 짧은 시간 내에 아주 급속도로 그런 것들이 많이 퍼졌죠. 그래서 그때가 제일 많이 힘들었습니다. 외환위기 직전 3만 군데가 넘었던 당구장 수가 PC방에 밀려 그 절반까지 뚝 떨어졌다. 새로 개업하는 당구장이 없는 데다가 개업한 곳에서 쏟아져 나온 중고용품들까지 시중에 남아돌자 수요 역시 뚝 끊겨버렸다. 보육지책으로 하청받은 가구를 제작하며 근근히 버텨야 했던 고난의 시간이었다. 당구장 하던 사람들은 또 이제 PC방으로 전업을 하고 그 당구대들은 또 나와서 이제
창고에 이제 중고 당구대로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 당시 이제 가구 업체들의 이제 하청을 받아서 뭐 서랍을 만든다거나 무슨 책장을 만든다거나 그런 일을 간간히 하면서 좀 버텨왔죠. 어려웠던 시간을 이 악물고 버텨내자 어느덧 불황기가 끝나고 서광이 비추기 시작했다. 음지에서 횡행하던 불법 사행성 게임에 철퇴가 내려진 덕분이었다. 뭐 결정적인 계기는 그 이제 불법 오락 게임 그런 것들이 이제 철퇴를 맞으면서 그 자리에 대체할 수 있는 게 이제 가장 좋은 게 이제 당구장이었고, 또 어려운 시기를 우리만 겪었던 게 아니라 당구대 공장들은 전부 다 같은 고충을 겪고 있었거든요. 많이 있던 당구대 공장들도 많이 이제 문을 닫고 한 3군데밖에 남질 않았어요. 다시 돌아온 당구의 인기에 힘입어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주문이 폭주, 끼니를 챙겨 먹을 시간도 없었던 탓에 대충 주먹밥으로 허기를 달리며 생산시설을 24시간 가동할 만큼 최고의 호황기. 하지만 이처럼 사업이 잘 나갈 때도 김 대표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내다보고 있었다. 불경기가 있으면 또 호경기가 또 오고 이런 사이클이 있는 걸 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당구대 말고 공장을 그래도 같이 불경기 때 운영할 수 있는 아이템이 분명히 하나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했죠. 너무 힘들게 불경기를 보내왔기 때문에 대책을 미리미리 세우지 않으면 또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을 수는 또 없었으니까. 당구용품의 꽃이라 불리는 당구공. 그런데 세계 시장을 오랜 세월 벨기에의 한 업체가 독점해왔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지금으로부터 94년 전인 1923년 피혁 가공용 화공약품 공장으로 출발했던 살위근. 2차 세계대전 이후 다른 분야로 눈을 돌렸다. 바로 당구공 생산. 피혁 가공용 화학물질을 만들던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재질의 공을 개발했는데 그 노하우 덕분에 수십 년간 세계 시장을 석권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제가 35년 동안 당구장을 운영하고 협회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35년 동안 쭉 공의 이렇게 변천과 발전 과정을 지켜보면은 딱 하나 남는 거예요. 무조건 벨기에 제품, 무조건 아라미스 제품. 이게 거의 모든 사람의 인식이 같았습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무려 80%. 놀랍기 짝이 없는 이 막강한 지배력은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 당구공 제조 기술은 합성 소지의 다양한 물질을 혼합해 만든다는 정도만 알려졌을 뿐 정확한 성분이나 생산 공정이 극비에 붙여져 있다. 수십 년간 세계 시장을 독점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어느 순간에 일제 벨기에 공이라는 그런 공이 나왔었어요.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사라졌습니다. 시장에서 외면당한 거죠. 일본과 독일은 기술 면에서 뭐 세계 탑 클래스에 들어가는 국가지만 이 당구 공만큼은 개발에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사라지고 벨기에의 독점 체제가 수십 년 동안 계속돼 왔는데 기술 선진국에서도 성공하지 못했던 당구공 제조에 변변한 기반이나 기술력이 없는 중소업체가 도전한다? 그러나 그것이 뼈를 깎는 시련의 시작이라는 걸 그때는 누구도 몰랐다. 귀족 스포츠답게
초기 당구공은 값비싼 상아로 만들었다. 그런데 상아가 부자들의 전유물이던 피아노 건반이나 빚에도 쓰이기 시작하면서 코끼리가 멸종위기에 처하고 말았다. 사회적인 문제로 불거진 것은 물론 상아값 또한 천정부지로 치솟자 미국의 한 회사는 당구공 신소재 개발에 $10,000의 상금까지 내걸기에 이르렀고 1868년 미국의 존 하얏은 새로운 당구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인류 최초의 플라스틱, 셀룰로이드를 만들어냈다. 상하에서 플라스틱으로 재료가 변했지만 명품으로 꼽히던 벨기에 당구공은 귀하디 귀한 몸이었다. 오죽하면 주인이 퇴근하면서 비싼 당구공만은 직접 챙기곤 했을까? 그 당시에 워낙 고가라 영업이 끝나면 혹시 도둑이 들어서 공을 가져갈까봐 퇴근할 때는 공을 가지고 퇴근하고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는 공을 가지고 출근을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벨기에 공은 굉장히 귀한 제품이었고 당구장마다 마음대로 이렇게 비치를 해놓을 수가 없었어요. 당시 우리에겐 귀한 외국산 당구공을 대체할 이렇다 할 생산 기술이 없었다. 국산이라고 해봐야 플라스틱으로 조잡하게 만들어낸 이른바 막공이 전부. 김종희는 제대로 된 국산 당구공을 직접 제작하고야 말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혔다. 어렸을 때부터 공을 계속 닦고 뭐 계속 만지고 하면서 꼭 그것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졌던 게 또 바닥에 깔려 있는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업체가 독점을 하고 있고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 그 아이템을 가질 수만 있다면 안정적인 경제 구조를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힘들어도 그걸 한번 해보자. 안정권에 접어든 당구대 사업을 잘만 꾸려도 평탄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김 대표. 그런데 때 아닌 당구공 제작에 갑자기 뛰어들겠다니 아내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리나 다름없었다. 이때 그녀의 마음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은 간절한 한마디가 있었다. 제가 결정적으로 승낙을 하게 된 한마디가 있었거든요. 그거는 우리 남편이 공을 만들고 싶다. 그런데 공을 만들 생각을 하니 가슴이 뛴다고 하더라고요. 심장이 두근두근 거린대요. 나이 50 중반에 가슴 설레고 심장 뛸 일이 뭐가 있을까. 마지막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해보자고 제가 그렇게 이제 승낙을 하게 된 거죠. 좋은 당구공의 조건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강한 부딪힘에도 깨지지 않는 고강도일 것. 둘째, 충돌 시 최대한 운동 에너지가 전달될 수 있는 고탄성일 것. 마지막으로 미세한 흠집이나 먼지 하나에도 영향을 받는 당구의 특성상 고광택을 꾸준히 유지할 것. 선수 생활의 경험을 통해 누구보다 명품 당구공의 조건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는 세계적인 제품과 견줘도 결코 뒤지지 않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을 만들고 싶었다. 그런데 이것이 기약 없는 기나긴 싸움의 시작일 줄이야. 일단 전혀 뭐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문헌이라든가 또는 전문가의 조언을 좀 들어야지 되는데 문헌 같은 데도 나와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고 그 전 과정을 전부 얘기해야만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듣기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었고 당구공을 생산하기 위해선 대략 25일의 시일이 소요된다. 단 하나를 만들더라도 이것은 마찬가지. 뭐 이번에는 될 것 같은데 그 안 되는 5%,
완성도에 가까워져가는 그 나머지 찾지 못하는 그 5% 때문에 그때는 사람이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 힘들었죠. 저는 저희 남편은 평생에 우는 모습을 못 봤는데 공을 만들면서 정말 3번 수없이 실패를 거듭하며 써내려간 개발 노트.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록해둔 기나긴 인고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이번엔 성공하겠지 하는 희망 고문 속에서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다. 무작정 버틴다고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 외로운 싸움. 과연 언제까지 버텨낼 수 있을까? 이때 묵묵히 옆자리를 지키며 힘이 돼주었던 이가 있었다. 바로 장남 김태준 씨. 그는 유학생활까지 포기한 채 끝이 보이지 않는 당구공 개발의 멀고 험한 과정을 아버지와 함께했다. 다른 사람보단 제가 옆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그 끝이 안 보인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고 실제로 이제 그만두자고 한 적도 많았어요. 50평생 쌓은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시도하고 실패하고 또다시 만들어보고 좌절하기를 거듭했던 시간들. 그 사이 쌓인 실패의 결과물이 무려 10만 개에 이를 정도. 5년 가까이 계속 완성된 공이 없이 실패만 계속 됐었고 매일매일 작업을 해서 몇백 번씩 테스트를 했었으니까 공장에 60평짜리 한 동 창고에 거의 절반 정도, 공으로 보면 한 10만 개 정도 불량공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어느 기간이 됐을 때부터는 안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실패의 경험들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좌절을 딛고 한 발 한 발 나가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국산 당구공 개발에 다가갈 수 있었던 것. 2013년 중국 광저우시에서 열린 당구 박람회. 김종희 대표가 만든 당구공들이 기대 속에 첫선을 보였다. 벨기에가 독점해온 시장에서 수십 년 만에 등장한 새로운 브랜드이자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었다. 독일과 일본조차 해내지 못한 당구공 개발을 대한민국의 한 중소기업이 완성했다는 소식은 세계 당구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테스트 해보고 상당히 반응이 놀라워하는 그런 반응이었죠. 그래서 그때 당시 그 전시회에 참가한 부스 중에서 아마 가장 붐빈 부스가 아니었을까. 결코 뒤지지 않는 폼질에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국산 당구공. 그러나 심혈을 기울여 개발엔 성공했지만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올 줄 그 누가 알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새로운 공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런 딜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부스에 와서 상당히 상담도 하고 굉장히 공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테스트 해보고 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 살릭사에서 그 담당자가 그런 딜러들을 불러서 약간 경고시기였겠지만 이야기도 하고 엄청나게 견제가 많았었죠. 경쟁사의 온갖 질시와 견제에 맞서야만 했다. 맨손으로 일궈낸 기술과 자신의 당구공을 알리기 위해 김종희는 직접 현장 속으로 뛰어들었다. 일단 사용해보면 폼질에서 결코 뒤처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리란 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정. 경쟁사에 미움을 사면서 또 우리 물건을 취급하거나 이런 것들도 딜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저희들이 이제 시작한 것은 이제 소비자들한테 직접 판매를 하는 방식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방법이 사실 없었습니다. 끈질긴 집념으로 시장을 계속 두드린 결과 대한당구연맹 공인당구공에 선정되는 등 국내 무대에서 차차 인정받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세계 16개국의 수출을 성사시키며 해외 시장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올렸다.
오랫동안 지속된 벨기에 제조사의 독점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마침내 성공한 것. 이결은 바로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기술 편마모를 잡은 데에 있었다. 어느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먼저 다른 거죠. 그래서 원의 형태를 파괴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당구공으로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그거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부분이 돼서 편마모는 좀 문제가 있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거죠. 저희 공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저희 회사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비교시험 결과를 봐도 봄질력은 이미 인정된 상황. 그러나 아직 큰 숙제가 남아있다. 당구에 관한한 세계 최고의 무대라 할 월드컵 대회에 공인구로 입성하는 일, 바로 그것이다. 우리가 힘을 전달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만큼 그대로 돌아올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공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공을 외국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많이 전달을 해갖고 사용을 하면서 인정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시장에 이제 진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국제 공인구로서 사용이 되어져야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가 되면 분명히 저희에게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술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품질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국내 동호인 수만 대략 1,200만 명. 1998년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면서 인식의 전환을 가져오는 계기를 마련했던 당구가 이제는 생활 스포츠로도 당당히 자리매김하고 있다. 당구가 좋다는 이유 하나로 국산용품을 개발하는 데 모든 것을 걸었던 김종희 대표. 그의 손에서 탄생한 지름 6cm의 당구공은 메이드 인 코리아의 이름을 달고 세계 시장 석권이라는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지금 이 순간도 변화 발전하는 중이다. 일단 처음서부터 당구공을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마음 자체가 국내 시장보다는 해외 시장에 판매를 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해외 시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을 해야지 되겠죠. 빨리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한 30%까지 하는 게 사실 마음속에 해외 시장에서는 목표고,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시장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